자, 30번째 테마 용익권 등기 그러죠. 용익물권 그래요. 용익물권은 목적물의 사용 가치만을 일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용익물권 그러죠. 뭐 용익물권은 뭐 지상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지역권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있어요. 그죠? 요 세 개를 합쳐서 용익물권 그러죠. 그리고 비록 채권이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등기가 있는데, 임차권 설정 등기 그러죠. 근데 그건 조금 이제 출제 빈도가 떨어지니까 그건 제해놓고 지상, 지역, 전세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물어보는 형태, 그죠? 형태를 보면 다음은 용익물권에 관한 등기이다. 뭐 옳은 것을 골라주시오, 틀린 것을 골라주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지문 5개가 나올 겁니다. 지문 5개가 깔리겠죠. 1, 2, 3, 4번.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매년 시험이 끝나고 분석을 해보면 지문 5개 중에서 한 지문 한 3개 정도는 지상, 지역,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필요적 정보사항은 뭐냐, 그 다음에 임의적 정보사항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이게 지문이 한 3개 정도 깔리고, 나머지 지문은 민법에서 한천한 내용이야.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내용. 그러한 내용들이고, 일필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할 수 있느냐, 그런 지문들을 한 2개 뽑아서 묶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용익물권에 관한 등기에서는 필요적 정보사항, 임의적 정보사항은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지상권 설정 등기 한번 가봅니다. 양가로 1번, 일필지 일부에 대해서도 분할을 선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상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네 토지 다 사용 수익할 필요 없다, 요 부분만 사용하겠노라고 일필지 일부에 지상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어요. 지상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부분을 특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필지 일부에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 시 지적도나 임야도와 같은 것을 첨부 정보로서 반드시 제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양가로 2번, 공유지분은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으면 사용 수익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유지분에다가 지상권 설정 등기 권리의 성질상 허용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지상권의 양도 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야. 지상권은 이른바 뭡니까? 물권이야. 물권이란 권리는 당연히 양도성을 전제로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지상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야.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 토지의 이중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없어요. 그죠? 이거는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등기가 되겠죠. 5번째 핵심입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 시 신청인은 어떠한 신청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될 정보는 목적 범위야. 그죠? 그러니까 타인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는지,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는지,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는지 분명히 밝혀달라는 얘기야. 범위는 뭡니까? 그러면 일필지 전부의 지상권 설정 가능하지만 일필지 일부에다가도 지상권 설정 가능해요. 지상권 설정의 범위죠. 그러나 존속기간이랄지 지료랄지 지료의 지급시기 같은 것은 임의적 정보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유상의 지상권인 경우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지료의 지급이 있는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면 반드시 시장 등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지역권 한번 가보죠.
승역지는 일필지 일부라도 무방하지만 편익을 받고자 하는 요역지는 항상 일필지 전부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얘기, 유명한 지문이죠. 기억을 해놓고, 두 번째, 요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요역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 시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지역권의 수반성 그러죠. 지역권의 수반성. 그리고 네 번째 핵심입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 시 필요적 정보사항은 통행 목적인지 인수 목적인지 관망 목적인지 분명히 밝혀줘야 돼요. 범위 밝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승역지 표시사항뿐만 아니라 요역지 표시사항도 반드시 제공해줘야 돼. 그렇지만 부종송 배제 특약이랄지 비용 부담에 관한 특약은 당사자가 만나서 약속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건 임의적 정보상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승역지와 요역지가 관할이 동일할 경우 요역지 등기부에 등기하는 지역권 등기를 직권 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승역지 등기부에 떨어진 지역권 설정 등기는 당사자의 공동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역지 등기부는 공란으로 비워둡니까? 아닙니다. 요역지에는 토지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권 옆에 바짝 붙어서 통행지역권이 부종한다는 사실을 제3자들에게 공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건 등기간의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역권에는 부종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권 이전 등기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토지 소유권이 매수인한테 넘어가면 지역권도 따라서 이사를 가게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전세권 등기입니다. 양가로 1번, 전세권이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하는데, 이렇다면 전세권에는 용익물권적 성질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전세권의 존속기간 소멸 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약에 이를 반환하지 않았을 시에는 전세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 경매도 청구할 수 있고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아울러서 담보물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권리죠. 그리고 우리 민법 303조 2항에서는 농지에다가 전세권 설정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세 번째, 일필지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으며, 역시 전세권의 양도나 전대 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필요적 정보는 전세금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되고 범위 제공해 줘야 됩니다. 목적은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 303조 1항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목적은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존속기간이나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관한 약정,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전전세 금지 특약 같은 것은 당사자 간에 약속하기 나름이니까 임의적 정보상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양가로 7번처럼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아직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일부가 양도가 되는 경우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등기의 목적은 전세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기록을 하고, 등기 원인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 그리고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항상 부기 등기 형식으로 격려가 돼야 됩니다.